발사 2분 18초 뒤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위성 보호 덮개도 정상적으로 분리됐습니다. 발사 15분 후인 10시 3분쯤 위성은 정상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4호기가 낮 12시 27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으로 옮겨진 정찰위성 4호기는 지난 16일 발사 전 최종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 야간 촬영이 가능한 SAR 위성으로 정밀한 북한 감시, 정찰이 가능합니다. 정찰위성 모두 5기를 전력화하는 군 425 사업의 4번째 위성으로 지상국과 교신하며 영상, 사진 등 북한 정찰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2023년 12월 발사된 위성 1호기는 지난해 8월 전력화됐습니다. 지난해 4월과 12월에 추가로 발사된 2호기와 3호기는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 전력화를 진행 중입니다. 군은 올해 안에 마지막 정찰위성 5호기까지 발사를 마쳐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정찰하겠다는 목표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갑작스러운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한국에서도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한 교황 대사관과 서울 명동성당에 공식 분향소가 마련됐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한국 가톨릭의 본거지인 서울 명동성당 앞에 추모객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서울 명동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됐습니다. 염수정 추기경과 정순택 대주교, 구여비 주교, 이경상 주교의 추모에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일반인들의 조문도 시작됐습니다. 국내 공식 분향소는 서울 종로구 궁정동 주한 교황대사관과 명동성당 2곳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국 각 교구 주교자 성당에 재량에 따라 분향소를 설치하고 교구별로 추모 미사를 거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바티칸 장례미사 참석을 위해 조문단을 꾸렸습니다. 조문단은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와 주교회의 홍보국장 임민균 신부로 구성됐습니다. 주교회의는 이와 함께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공식 기도문을 교황청으로부터 받는 즉시 번역해 교구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승택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 신앙과 사랑의 길을 몸소 실천하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을 줬다고 해고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몸소 실천했다며 평안한 안식을 기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독교와 조계종 등 다른 종교들도 일제히 애도문을 발표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추모했습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힘없고 고통받는 이들의 친구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에 전 세계가 고개 숙여 추모하고 있습니다. 고국 아르헨티나는 충격에 빠졌고 미국에선 조기가 개항됐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 아르헨티나는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시민들은 늦은 밤에도 촛불을 밝히며 교황을 추모했습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상징 오벨리스크에는 기도해달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Porque está el dolor, la tristeza, que ya no lo puede ver. Pero también está esa alegría de que él está con una paz, descansando y junto a Jesús. 이민 정책 등을 두고 교황에게 쓴소리를 들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의 선종을 애도했습니다. 공공건물에 조기 개항을 명령한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 장례 미사에도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o he was a good man, worked hard, he loved the world, and it's an honor to do that. 교황의 마지막 메시지, 전쟁을 끝내라. 그 메시지의 수령자들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각각 러시아에 매우 긍정적 태도를 표현하신 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교황이 매일 밤 전화에 안부를 물었던 가자 지구에서도 추모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장례 절차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 25일부터 27일까지 치러지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밖 성당 지하 무덤에 특별한 장식 없이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교황청은 밝혔습니다. 전임 교황 대부분은 선종 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안치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를 또 공격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을 실패자라고 부르며 금리를 당장 낮추지 않으면 경기가 둔화될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금융시장은 흔들렸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 출발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과 함께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공격 여파가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격을 더했습니다. 장 시작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에너지와 음식값이 내리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없을 거라는 이전 주장을 되풀이하며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연준 의장을 실패자라 부르고 당장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기가 둔화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전 금리 인하를 두고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며 자신이 파월은 정치적이라고 했던 근거도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 이후 주식시장 3대 지수 모두 장 한때 3% 이상 내렸고 막판 낙폭을 줄였지만 2% 이상 급락 마감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 등 장기금리는 상승했고 주요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제 파월 의장이 해임될 경우 금융시장 충격이 불가피하지만 지금처럼 흔드는 것만으로도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We're seeing a clear signal from the market that it doesn't like even the idea that the president might try to remove the Fed chair.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경기 둔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실제 경기가 나빠질 경우 책임을 연준 탓으로 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기밀 정보를 민간 메신저로 공유해 논란이 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번엔 가족이 있는 대화방에 기밀 정보를 올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이 후임 장관을 물색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며 헤그세스 장관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예멘 후티 반군 공습 일정 등 민감한 정보를 부인과 가족 그리고 측근이 포함된 채팅방에 공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후티 반군 공격 관련 기밀을 민간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하게 공유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1차 논란은 지난달 정부 유관부처 당국자들이 초대된 별도의 채팅방에 후티 반군 정보를 올렸는데 시사 잡지 애틀랜틱 편집인이 실수로 초대되며 알려지게 됐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This group right here, full of hoaxers that peddle anonymous sources from leakers with access to grind, and then you put it all together as if it's some news story. 관련 의혹이 증폭되면서 후임 국방장관을 물색하고 있다는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의 보도도 나왔지만 백악관은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헤그세스 장관이 업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두둔했습니다. It's just fake news. They just bring up stories. I guess it sounds like disgruntled employees. You know, he was put there to get rid of a lot of bad people. 그러나 미국 국방부 대변인과 비서실장이 잇따라 사임하는 등 기밀 유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헤그세스 장관 미국 상원 인준안은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나와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기밀 유출 논란이 확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등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이달보다 리터당 40원, 경유는 46원 오르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한미 통상협의와 실적 시즌을 앞두며 관망세가 지속됐습니다. 미국 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나흘 만에 소폭 하락하며 견조한 흐름 보였고 코스닥은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8포인트 하락한 2486.64에 코스닥은 0.67포인트 오른 716.12에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 3대 지수는 연준의 독립성 우려가 확대되며 2%대 급락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 종일 방향성 탐색에 집중했습니다.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를,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하락 속에 HD 현대일렉트릭 등 전력설비주, 자동차주 부진했습니다. 반면 그린케미칼 상한가를 기록했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태양광 관련주 흐름 좋았습니다. 한화엔진 등 조선주, LIG 넥스원 등 방산과 금융주, 네이버와 KTNG 강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네이처셀 상한가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24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는 강원도와 영남 지역에 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주로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수도권과 충청, 호남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되고 강원과 대구, 경북에는 5에서 10mm, 부산과 경남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은 하늘이 여전히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3도, 전주 16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5도, 대구 23도로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포근한 봄 날씨 속을 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KBS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